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리 머비입니다. 저는 Word in Conversation의 디렉터입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의 시민외교센터이죠. 저는 제 동료이자 남편인 샘 리처드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하면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요. 대면으로 만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비디오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하는 일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리 교수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제가 하는 일은 학생 조력자들, 분쟁 조력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작은 그룹으로 사람들과 함께 분쟁 상황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쟁을 조정하고 함께 생각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적들과 함께 해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를 구축할 때 동료들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적들과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저희 센터에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Word in Conversation 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Word in Conversation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 소속되어 있고요. 20년간 운영되었습니다. 샘 교수님과 제가 공동으로 창립을 했습니다. 저희는 하루에 25개의 대화를 합니다. 학생 조력자들이 대화를 주도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대학교의 학생들, 예를 들어 이라크, 러시아, 콜롬비아, 그리고 곧 한국 학생들과도 대화를 할 겁니다. 그것은 훈련을 받는 곳이고요. 또한 대화의 경험을 저희 공동체에 제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글로벌 시민의식이라고 했을 때 사실 제가 볼 때는 조력자들이 필요로 하는 트레이닝은 어떤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인드가 글로벌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과 경계를 초월해서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경계는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문화적 경계일 수도 있고요. 국가나 문화 내에 있는 여러 그룹의 경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국경이나 또는 이슈의 경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른 입장은 무엇일까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그룹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과 실제로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바뀌게 됩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특히나 현재 젊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교류를 하고 또 존중하고 즐거움을 갖죠. 그렇지만 진정으로 문화를 초월한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자신을 만드는 방식으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관념은 많지만 경험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 경험해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네,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이군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저희가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교류를 하는 방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마인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다른 문화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제가 학생들과 여행을 갑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다양한 곳으로 가서 문화를 경험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 속에 있을 때 서로 어떻게 다른지 또 누가 문화의 중심인지 누가 문화의 중심이 아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국가에 갔을 때 세계가 자신들의 조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에 대한 관념은 있는데 스스로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른 문화에 들어갔을 때 직면하는 차이를 겪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 형식의 상호작용으로 한 사람과 세계, 그리고 세계관이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글로벌 시민으로서 방향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경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또 실제 경계 이런 것들을 넘어가게 되면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관찰하고 이해하고 상호작용할 때도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도전들을 겪지 않는다면 그저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시민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사람들이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이진 않죠. 네, 그럼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젊은이들과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학생들과 경험을 할 텐데 혹시 교류를 하거나 이런 글로벌 마인드를 개발하는 능력의 차이를 혹시 발견하셨나요? 그렇게 큰 차이는 느끼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죠. 그리고 다른 국가나 다른 문화에서 젊은이들이 미국에 공감하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 많은 분들은 공감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계 다른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렇죠. 또 미국 사람들이 다른 국가에 대해서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다른 문화가 미국을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글로벌 시민이 되는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제가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다른 국가들의 문화를 경험하면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심층적으로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편견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미국을 경험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미국의 미디어를 소비해 왔죠. 그래서 정치라든지 또는 대중문화 또 음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미국으로 문화 영향을 주는 것보다 미국이 다른 국가로 문화적 영향을 주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물론 한국은 굉장히 큰 혁명을 이루고 있고 이게 굉장히 멋진 일이긴 하죠. 어찌되었건 이런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과 또 미국에 대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도 물론 그런 것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 영어를 배우기도 하고요. 어찌되었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진짜 이슈로 심층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능력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문화를 넘어 교류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기심을 갖고 한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기심을 갖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요소들도 필요하겠죠? 네, 저는 호기심이 당연히 글로벌 시민의식에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호기심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시민의식에서 중요한 것은 책임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공동체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시민의식이라고 했을 때는 국가의 업무에 그리고 더 큰 커뮤니티의 업무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시민의식이라고 했을 때는 글로벌 문화에 참여를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이나 어떤 영화나 이런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하는 것이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시민들은 훨씬 더
중요한 방식으로 우리의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시민의식이라고 한다면 여러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의 적이긴 하지만 나와 같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시민의식은 협력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의 프로세스가 있을 텐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전반적인 트레이닝 프로세스의 목적은 마인드 부분과 스킬 부분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때 어떤 논란이 있는 주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헤어지는 것이죠. 커뮤니케이션 하나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절반 정도는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경청하고 어떻게 교류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과 교류를 할 것인지 훈련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패턴을 깨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스킬이고요. 마인드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력자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모든 대화의 측면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조력자는 상호작용을 하고 개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룹 내에서 사람이 이런 이데올로기, 저런 이데올로기를 가질 수가 있는데 조력자는 이 모든 이데올로기에 설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쟁을 협력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트레이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질문을 하도록 만드는데요. 조력자들이 질문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대화를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좋은 질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좋은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대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이 배울 때 질문을 열 수 있는 방법으로 질문하도록 합니다. 질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린 결말의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왜 질문하는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질문이 왜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분쟁 상황에서 특히나 해결이 안 되고 걸린 것이 많은 분쟁에서는 사람들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측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답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정답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력자의 역할은 내 답과 상대방의 답이 평행선을 달리는 이런 사이클을 깨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흔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접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의 답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건국대학교와 협력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학생들도 대화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 학생들과 대화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학과 함께 협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5명의 미국 학생과 5명의 한국 학생이 대화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국가를 초월한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어떤 문화에서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쟁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여러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다른 관점과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조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 내에서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이민을 바라보는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또 다른 국가의 대화를 혼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국의 대화를 통해서 국가 대화가 더욱더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경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분명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필요하다, 경찰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나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 또 콜롬비아에 있는 사람들이 경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또 굉장히 다른 질문들이 나옵니다. 미국 사람들은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지만 다른 국가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모두 다른 것이죠. 또 국가 정책도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해서 누구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방법과 한국에서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방법, 정부를 따를 것인가 이런 주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국에 있는 학생과 대화를 할 때 세금에 대해서 지출을 탈북자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이것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멕시코 사람들에 대한 이슈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네, 맞습니다.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안전과 관련해서, 보안과 관련해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콜롬비아에 있는 동료는 콜롬비아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위험한 예시들을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좀 더 위험한 것들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들의 국가와 관련된 대화를 외부인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서로서로 대화를 하면서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더 스마트해집니다. 왜냐하면 세계관이 더 이상 좁은 세계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함께 대화를 하게 되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목소리를 예를 들어 위험이나 범죄에 대해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위험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민의식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인성과 관련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걸 하지 않잖아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제가 종사하는 분야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경청하고 이야기하는 것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득하는 것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분야로 들어와서 실제로 보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은 하나의 기술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인성을 가르치고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커뮤니티로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한번 바라봤을 때 다양한 기술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따라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따라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의 마인드 그리고 심지어 정신까지도
기술 전문가들이 있는데 사실 이 기술 전문가들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심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전문성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육 시스템인 것이죠.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기술의 독성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분쟁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